요놈 짧은 걸로 요놈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넣을게요. 어느 날 안연이라는, 안연 잘 알죠? 안회가 자기 스승 공자를 대신해서 사금이라는 당시에 어떤 현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묻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위나라로 유세를 가려고 하는데, 한번 예측 한번 하시죠. 성공할까요? 뭐할까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점쟁이한테 점 쳐달라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금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당신 선생 가서 고생만 할 거야. 효과 없음.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딱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스승께서 유세를 간다는데 왜 실패할까라고 예단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노자를 읽은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추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구. 추라는 것은 집세기예요. 집세기로 만든 개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 지낼 때 하나 기억하실 것은 개, 멍멍이도 보신탕도 중요한 제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야 하는데 개 비싸잖아요. 집안에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대신하는 게 뭐냐면 집으로 개 모양을 만들어요. 그걸 추구라고 그래요. 집으로 만든 제사용 개예요. 그래서 집으로 형태만 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기 전까지는 비단 보자기로 싸서 그냥 귀한 자리다 잘 보관했다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낸 다음에 뭐 어떨까요? 태워야죠. 왜 태워야 할까요? 얼만큼 정성스러울 걸 만들어서 아깝다고 그걸 보관하고 방 안에 두면, 방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면 악몽을 꾸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랐잖아요. 뭐 악귀건 뭔 조상신이건 모든 신이 여겨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셔놓고 그 밑에서 또 싸먹어야지 하면 안 돼. 태압을 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 이 유패도 태우잖아요. 이렇게 신이도 태우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줄 따지면 제찬도 태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이걸 올리는 제사가 있다면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제사 지내지? 제사 지내는 궁극적 목표가 뭐지? 그건 뭐예요? 천인합의라는 이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 집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집계를 포인트를 맞춰서 소중히 여겨서 이걸 가지고 나 좋은 집계했으니까 이걸 제사 지내는 식으로 다닌다면 그것은 악몽에 시달릴 거하고 똑같다. 지금 네 선생은 옛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남은 찌꺼러기인 책, 그 다음에 A법도, 이걸 모아서 네 스승께서는 이걸 신주단지 모시고 다니면서 좀 유세를 떠나려고 해. 그러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할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디서도 고통당했지, 몇 년 전부터 고통당했지, 이렇게 얘기가 쭉 늘어나요. 그건 이제 책에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비유가 아주 재밌는 비유랍니다. 물에서 빨리 가는 방법은 좋은 배를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 육지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것은 좋은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에서 수레를 끌고 가면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 물에서
헤엄쳐서 빨리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수레에 타고 헤엄치면 잘 간가요? 더 빠져 죽을 거예요. 육지를 가면서 빨리 가겠다고 배를 끌고 와서 가자 렛츠고 하면 잘 간가요? 비 먹으러 간 것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경험했는데 자전거 타고 언덕바지를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평지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말 언덕바지를 타고 올라갈 때 이 자전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 편하게 올라갈 텐데. 자전거가 짐이에요. 그렇듯이 만약에 육지를 가는데 수레를 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묵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나라와 주나라는 배와 수레가 다르듯이 또 물과,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물과 무처럼 다르고, 너나라는 정치 환경과 주나라는 정치 환경은 배와 수레가 다르듯이 달라요. 그런데 주나라의 배를 가지고 너나라에 가서, 너나라의 물에 가서 가령 운행하려고 하는 꼴이 당신 스승의 꼴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나라에서 주 예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태에서 배를 미는 꼴입니다. 결론, 도는 고정불변하여 밑을 꿇고 애우고 맹정하는 게 아니라 도의 형식,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의 본질이 뭔가, 도가 추구하는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운영하고, 도의 본질은 그 근원, 천일합일하겠다는 그 정신에 있는 거지, 어떠한 외부 규정된 가령 주공이나 소공이 정해 있다는 국가 제도, 뭐 덕목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당신 임금은, 아니 당신 공자 네 스승은 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흠을 잡혀서 A란 지역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B란 지역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 꼴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준 게 우리 한음 장음에 나왔던 두레방아 이야기를 한다. 두레박 기억나시죠?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에 무거운 추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레박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왜 내려? 왜 올라가? 요가지 않아요. 왜? 두레박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리면 올라가고. 자, 그처럼 공자는 남, 혹은 시대 상황, 뭔 상황에 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 안에 있는 주관 갖고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따라서 두레박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근본 원리에 몸을 맡기는, 자기를 비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 안 했을 텐데, 저한테는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원래 공자가 어디로 유세를 떠난다고요? 위나라로 갔어. 그런데 장자가 답변하기를 뭘로 답변해요? 계속 너나라로 답변해요. 너나라. 왜 그랬을까? 그게 그러니까 장자가 정말 공자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예요. 자, 너나라는 공자의 고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하 유세에 떠난 이유가 뭐예요? 너나라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먹혀 들어갔더라면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 이건 공자의 말이래요. 너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지간이다.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너나라는 주공, 형이 제후로 임명됐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온 위나라는 동생이 임명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나 너나라나 형제가 아버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예요. 그래, 여기는 좀 깔리기 많죠. 이마, 너나 위나 똑같아. 뭘 너를 떠나서 위로 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너 위가 갖고 있는 그 기본 그 정신 구조랄까, 그 구조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너의 출발점인 주공이 항상 공략이 되는 포인트야. 꿈속에도 내 주공이 안 보이니까 나도 이제 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부러 오히려 노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위든 노든 같은 나라예요. 그럼 이제 크게 따지면 뭐냐면, 주는 서주를 나타낸 거예요. 서주는 뭐냐, 문왕무왕이 리더이고, 거기에서 보좌관으로 주공, 소공이 수많은 법령 제도를 만들어서 태평서대에 또 전해지는 때예요. 그 제도를 후대, 지금 노나라와 주나라, 이미 춘추시대에 들어와 본 겁니다. 그 나라, 시기가 달라진 이 나라,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달라진 서주라는 이 중앙 도시와 중앙 국가와 지방 국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 소공이 정한 그 법률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다니면 쓰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레와 배를 잘못 바꿔서 끌고 다닌 꼴이다. 리기승은 뭐가 잘못됐다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방향이 잘못됐다니까. 열심히 살고는 계시는데 방향이 잘못됐잖아. 방향이. 지금 한라산 보러 간다는데 왜 자꾸 북으로 가려고 하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그러니까 장자를 깊이 읽어보면, 야, 장자가 정말 공자를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한 5분 쉴게요.